네, 예고대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으로 세금 오른 걸 낮춘다는 취지이긴 한데 다주택자들 부담만 지나치게 많이 줄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고아름 기자입니다. 핵심은 세율을 낮춰 종합부동산세를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은 3%인데 세율 구간이 집값에 따라 0.5%에서 2.7%로 낮아집니다. 다만 법이 고쳐지기 전인 올해는 종부세 면제 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높이고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춰 종부세를 깎아줍니다. 공시가격 13억 8천만 원인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특별공제 대상이어서 올해 종부세는 없습니다.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보니 내년엔 171만 원, 현재 세율로 계산했을 때보다 90만 원 정도 줍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더 크게 줄어듭니다.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전체 가액으로 바꾸고 세율도 1주택자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20억 원과 1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 2채가 있다면 지난해 종부세는 6,500만 원,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4,200만 원으로 원래보다 절반이 안 됩니다. 내년 종부세는 1,700만 원으로 현재 세율로 계산했을 때보다 1억 원 가까이 줍니다. 보유세 부담이 낮아져 다주택자가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적어지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해준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유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급매 형태로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서 물건을 내놓는 형식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또 60살 이상이거나 5년 넘게 집을 보유한 1주택자면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집을 상속하거나 팔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낮아지는 건 기업들 법인세율입니다. 이 기업들의 길을 살려주면 투자는 물론 고용까지 늘어난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과세 표준 구간도 복잡하다는 게 정부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표 구간 단순화도 추진합니다. 대기업은 과표 구간이 2단계로 줄어듭니다. 다만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 중소 중견 기업에겐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해 줍니다. 성장의 경로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술력을 갖춘 중소 중견 기업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 1조 원 미만으로 넓힙니다. 이를 위해 상속세 면제 금액을 최대 1,000억 원까지 늘리고 사후 관리 기간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부담이 줄어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이것이 또 내수 회복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투자가 늘지는 미지수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국면인데다 국제 정세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인하 정책은 국내의 어떤 투자 여건을 전반적인 여건을 개선을 해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이 쓰지 않고 남겨둔 돈에 세금을 추가로 매기던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도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 기자, 기본 방향은 감세, 그러니까 세금 줄여준다는 건데 5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네, 앞으로 5년간 올해 대비 얼마나 줄어드는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내년에 6조 4천억 원, 그리고 매년 13조 원 이상 모두 한 60조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네. 지난해 국세 세수가 334조니까 이 기준으로는 연 2에서 4% 정도입니다. 상당히 큰 감세인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법인세 줄여서 기업이 투자를 더하게 하면 성장이 일어난다. 전형적인 시장주의 경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네. 문제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걱정이겠죠. 네. 지금 특히 시점이 좀 안 좋은데 하이닉스 같은 국내외 큰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했던 공장 설비 투자 이런 것까지 취소하고 철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
감세 투자 촉진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인 겁니다. 네, 이제 규모는 그렇고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까지 범위도 꽤 넓어요. 사실은 소득세는 애초에 계획엔 없었습니다. 아. 근데 법인세, 종부세 너무 부자 감세다라는 비판이 있는 데다가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고통받고 있으니 네. 부자 말고 유리지갑 생각도 좀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사실 기재부 입장은 들어보니까 GDP 대비 세수 규모로 보나 실효 세율로 보나 우리 소득세는 낮은 편이다 다른 아. 나라보다. 그래서 더 낮추는데 좀 부정적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추긴 했는데 1인당 체감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세수 감소분은 5년간 15조나 되고요. 네. 이제 앞서 이제 쭉 짚어봤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도 나라 살림 괜찮을까요? 정부는 우리 세금이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감세를 해도 문제없다.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네. 그리고 덜 걷는 만큼 덜 쓴다는 계획도 있다. 그리고 이걸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겠다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작은 정부 철학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 기자가 짚었듯이 경기 네. 침체이기도 하고 부동산 거래도 부진하면 안 그래도 세수가 줄어들 텐데 정부 예측치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 줄 수 있습니다. 또 개편안을 살펴보니까 네. 상당한 규모의 숨겨진 감세도 있습니다. 종부세인데요. 이게 지금 정부 기준으로 올해 대비 한 8조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5년간. 근데 이게 올해 대비입니다. 근데 올해는 종부세를 크게 줄이기로 한 달 전에 이미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2021년 대비로 보면 조 단위로 이미 줄어든 상태고 이게 계속 반영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8조 원의 계산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세수 감소는 종부세만 한 13조 원 이상이 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60조 원이 아니라 70조 원 안팎의 세수 감소가 있을 수 이 있는 부분 겁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장 부자 감세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좀 우려가 나올까요? 소득세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었고요. 법인세는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는 것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종부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건 문제다. 특히 3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준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죠.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